보컬링으로 하는 중통 클리닉 연화 환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모델분은 8월달인가 9월달에 오셔갖고 첫 아이롱 파마를 하셨었고요. 머리가 심하게 손상이 왔었다는 부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식으로 클리닉이 들어갈 건데, 먼저 제일 먼저 들어갈 것은 보컬링에 나오는 크림 세트 NC1, 저는 C1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C1을 전체로 도포를 합니다. 모발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한 건조를 해요. 이렇게 최대한 건조를 한 상태에서 모발 전체에 C1을 충분히 도포를 합니다. 주 원료는 콜라겐으로 되어 있어요. 얼굴에 바르게 되잖아요. 저는 먹으면 맛은 없는데 몸에 해롭지도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냄새가 이 동물성 단백질이다 보니까 구리구리해요. 냄새가 가히 좋지 않아. 옛말에 몸에 좋은 것은 입에 쓰다. 먹지 말고 머리에 양보하세요. 이렇게 모발에 충분히 도포를 합니다. 뿌리염색을 검정색, 이제 어두운 갈색 쪽으로 뿌리염색을 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머리가 지속적으로 탈색과 퇴색이 되죠. 검정 6% 산화제를 쓰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근부터 충분히 크림제를 도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 많이 도포하실 이유가 없어요. 적당히 도포하세요. 저처럼 이렇게 무자비하게 많이 도포하지 마시고 적당히 도포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빗으로 꼼꼼히 빗어주십시오. 이렇게 빗어봅니다. 빗질을 하는 것은 머리한테 상해라 라고 빗질을 하는 게 아니라 약재가 구름 모발에 도포될 수 있도록 빗질을 하는 겁니다. 약액 자체는 pH가 6입니다. 약산성 상태죠. 그래서 손상도가 있었던 모발인데도 불구하고 빗질에 모발이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건 pH에 의해서, 콜라겐이 pH에 의해서 모발에 힘을, 윤기를, 부드러움을 부여하는 그런 일이 되겠어요. 자, 충분히 여기 상태에서 뭐 스티머를 씌우거나 롤러버를 쓰거나 해서 좀 더 침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자, 상약을 하고요. 이제 미용실마다 그것은 각자의 레시피니까 응용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약재를 도포하면 어깨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타월 한 장을 어깨에다 걸칠 겁니다. 이렇게 걸쳐서 많이 흐르더라도 고객님한테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용된 펌제는요, 에피펌이에요. 에피. 중산성 펌제, 중성 펌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손상이 우려되는 부분, 손상이 왔던 부분에 도포를 하는데요. 솔직히 어디까지가 손상이 왔고 어디까지 손상이 오지 않았는지를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모발 전체에 또 고르게 도포를 합니다.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간혹 이제 탈색을 좀 심하게 하신 분들, 그랬다가 뭐 1년 정도 머리를 길렀던 분들이 이런 저의 레시피로 실수를 하다 보면 띠가 생기면서 과하게 약이 작용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마도 그것은 당시에 탈색을 하던 당시에 두피 가까이에 있었던 모발의 위치가 머리가 길었으니까 그만큼 길었겠죠. 그러면서 밀려 나오면서 그 자리에 정확하게 약도포를 못하고 비스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어떤 과한 연화가 되지 않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발의 위치를 알 수 없으니 모발 전체에 고르게 약액을 도포하는 쪽을 권합니다.
2개 모발 전체 베이스 폼제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게 에피 폼제를 이렇게 도포를 합니다. 자, 이제 화면상으로 보실 때 보면 약이 와, 저렇게 많이 발라? 그 정도로 이렇게 발라져 있어요. 펌은 약으로 하는 거지 노력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약이 안 들어가면 뭐가 되겠어요? 약은 아낌없이, 그리고 오늘 고객님한테 제가 약속드린 게 머릿결을 훨씬 한 차원 더 앞전보다 더 낫게끔, 더 부드럽게, 더 손질이 편하게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풀코스로 가기로 했고, 그래서 영상도 촬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발 전체 베이스 폼제가 이제 도포가 됐어요.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8월 달에 하셨다죠. 8, 9, 10, 11, 12, 5개월 지났어요. 5cm 자랐고요. 5, 25, 2.5cm에서 도합 7.5cm가 새로 자랐어요. 그래서 과거에 열펌을 했던 곳, 이 모발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7.5cm 정도는, 대략적으로 7.5cm 정도는 신생모입니다. 신생모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주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펌에 있어서 건강한 상태. 그런데 5개월 동안 최소한 5번에, 아니 최소한 3번에서 4번 정도의 염색을 하셨어요. 탈색과 퇴색과 변색이 왔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여전히 똑같이 크리니티도 들어갔고요. 그래서 펌에 있어서는 천여모죠. 펌은 처음 해보는 자리예요. 그래서 조금 약의 연화력을, 또 환원력을 높일 수 있는 펌제를 쓰는데요. 이때 제가 이제 사용하는 펌제는 젠틀맨을 사용할 겁니다. 젠틀맨을, 약은요 항상 약간 이렇게 주물러서 약이 위아래가 섞일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덜어서 쓰세요. 덜어서. 그리고 약을 충분히 믹스를 합니다. 믹스한 상태. 그리고요, 약을 도포하도록 할게요. 이때 사용되는 것은 빛이나 붓이나 편리한 걸 쓰십시오. 오늘은 저는 붓을 써보도록 할게요. 눈 살짝 감으시고요. 항상 주의하셔야 될 거, 고객님 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펌제의 주성분이 치오클리콜산이지 않습니까? 두피에 닿게 발라서도 안 됩니다. 두피에 닿으면, 국내 제품은 그런 일이 적은데요. 해외 제품 같은 경우는 치오클리콜산의 농도가 너무 지나치게 흑인 곱슬을 교정하는 정도의 아주 강력한 펌제로 구성된 경우는 살에 닿으면 잘못까지 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손님 중에서 좀 유명 샵에서 곱슬머리 잡히는 샵이라고 찾아가가지고 약을 발랐더니 살에다가 막 발라가지고 두피가 따갑고 그래가지고 탈모가, 여성분인데 탈모가 3곳이나 와버린 그런 경우도 봤어요. 네. 그러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도 이제 지식인 같은 거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질문이 올라오는 것들 이렇게 보다 보면 간혹 지식인에도 질문자들이 남자 다운펌을 했는데 탈모가 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셔야 돼요. 살에 약 닦고 하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국내 제품들은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의를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해외 제품들, 우리 다 우리나라 거 나오죠. 근데 그걸 왜 못 쓰는 거야? 네? 국내 거는 왜 안 쓰는 거야? 국내 거 쓰죠. 다만 이제 국내가, 우리나라가 염색 시장이 그래서 50년이다 치면 다른 나라는 염색의 역사가 100년이에요. 그러면 어느 나라 컬러가 더 화려하고 어느 나라가 더 저거하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웰라나, 로레알, 메브론, 슈거트 이런 애들이 컬러가 더 화려하죠.
더. 그리고 걔네들은 우리하고 모질이 좀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용되는 약의 농도라든가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동양인한테 맞춰놓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상이한 부분도 없잖아요. 있어요. 어쨌든 간에 펌을 하는데 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제품들은 국내 내국인들 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인 머릿결에 가장 적합한 약으로밖에 구성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혐오약으로 사고가 나는 게 뭐 물론 미용사의 잘못도 있습니다만은 약의 농도나 강도 자체가 흑인 머리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약이라면 우리나라 사람한테 쓰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워낙 걔네들이 강력하다 보니까 정말 심한 곱슬머리를 잘 피거든요. 근데 자칫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야 그걸로 그냥. 그래서 모든 파마약이라든가 연상약에 적어진 내용들이 있잖아요. 얘기가 딴 데로 갑니다 지금. 그래서 약은 최대한 두피에 닿지 않게, 그러나 최대한 두피 가까이, 그래야 두피도 교정이 되죠. 곱슬이 펴지든가 볼륨이 살든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진짜 뜨거운 감자 같은 건데 두피 최대한 가까이 바르되 살에 닿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잘해야 돼요. 그게 기술인 것 같아요. 그게 기술이야. 기술 그냥 날로 먹는 거 아니잖아요. 자, 고개 약간만 숙여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얼굴로 흐르면 바로 얘기하십시오. 옆에 어깨에 있는 수건으로 살짝씩 닦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신생모, 여기서 신생모는 펌을 체험하는 모발에는 젠틀맨을 사용합니다. 젠틀맨 같은 경우 내지는 이너스, 엑서스에서 나오는 펌제들을 대략적으로 15분에서 20분이면 세상 그 어떤 머리도 화학이나 연화를 다 시켜요. 그러니까 오버하실 필요 없어요. 전처리 제품으로 지금 C1, NC1 사용했고요. 이제 중간 처리제로 사용할 때 NC2, C2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2는요 모발에 힘을 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약의 환원 되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뭐 과연화는 없다라는데 왜 과연화가 없어요? 안정적으로 연화를 도와주는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발에 좀 더 힘과 안정적인 환원을 보장해 주는 게 C2입니다. C2 보여드릴 건데, 자 이제 약재가 도포가 됐어요. 자, 고개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사용할 크리니제는 C2예요. C2 또한 액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병에 담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전처리제로 에피 펌제가 들어갔죠. 에피 펌제가 들어가서 빗질을 해서 모발 전체에 고르게 이렇게 펌제가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빗질을 합니다. 젠틀맨은 매우 건강한 건강 모용입니다. 그럼 극단적인 손상모에 지금 펌제가 이렇게 서로 겹치고 있습니다. 머리 녹아서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제품을 허접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편안하게 약을 바르십시오. 주의하실 것은 이 약이 안정적이긴 하나 그래도 최대한 두피 가까이 닿지 않게, 그러나 최대한 두피 가까이 약을 도포해 버릇 하세요. 자, 이렇게 빗질을 꼼꼼히 해서 이렇게 잘 확산되게 해줘야 돼요. 좋네요. 빗질이 잘 돼요. 자, 이때 빗질할 때 주의하실 점은 약이 빗질에 의해서 이렇게 그렇게 나오면 안 돼요. 빗질하다 약이 밑으로 뚝 떨어질 정도의 그런 빗질, 잘못된 빗질이에요. 안 나오죠, 약이. 이렇게 빗질하는 거예요. 무슨 저기 꽁철 논두렁에 서울에지라도 이렇게 밀어버리면 안 돼요. 알랑은 모르겠다, 서울에지. 자, 전라도 사투리라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이렇게 모발 이렇게 빗질 꼼꼼히 해서 모발에 약이 빠짐없이 골고루 젠틀맨과 에피폼이 서로 믹스될 수 있도록 빗질을 해줍니다. 머리를 빗질하면 상하지 않아요. 상할 수 있어요. 조건에 따라서. 무조건 빗질 아닙니다. 조건이 성립되었을 때 빗질이고, 이러한 노하우라든가 이러한 경험치는 시간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리신이 다 됐네요. 이제 환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정적인 환원을 위해서는 약의 환원을 안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C2를 준비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PPT, 케라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케라틴을 모발에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백 아래 부분, 백 아래는 여기 몇 cm? 한 7cm 될까요? 그럼 이건 뭔 말이에요? 7cm. 이건 세머리라는 거예요, 세머리. 두피 가까이 약을 주시네요. 왜 그럴까요? 흘러내려오거든요. 모발 끝에다 뿌리지 않습니다. 두피 가까운 데 뿌려야 두피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약이 흘러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약은 여기 트레이제는 두피 가까이 도포를 해서 약이 흘러내려올 수 있게 그런 조치를 취해주는 게 좋아요. 자, 해볼까요? 자, 빗질하고요. 다시 위쪽에 뿌리 가까이 있다가요. 그러면 약들이 모발을 따라서 쭉쭉 내려옵니다. 약이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바르면 회사가 좋아하겠죠? 여러분 재산이 근가고, 그러니까 적당히 뿌리세요. 적당히가 좋아요. 언제까지? 뚝뚝뚝 떨어지지 않을 정도까지. 근데 오늘 저는 좀 오버해서 뿌립니다. 왜요? 손님 다음에도 또 봐야죠. 색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색으로. 주변 분들이 보고 다 기절해버릴 정도로 만들어놔야 됩니다. 불법 전단지 만들어가지고 온 동네에다 뿌려봐야 손님 한 명 안 와요. 제대로 된 시술 하나가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돈 주시는 주부들,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도 하고 인스타, 페이스북 이것저것 다 합니다. 근데요, 그런 거 하기에 너무 한가롭지 못한 주부들은 안 해요. 동네 언니 머리만 보고 다니지. 원장님 화장이 있으면 한 칸만. 한 칸만. 그래서 그런 블로그나 이런 거로 마케팅으로 해서 모을 수 없는 손님들은 정말 헝그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술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고기 잡듯이 밑밥 쳐가지고 사람 불러들이는 그런 마케팅도 참 좋죠. 어떻게든 현대 사회는 홍보니까 그거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홍보해서 알리고 하는 건데, 정말 좋은 것은 제대로 된 제품 제대로 써서 다 고개 돌리지 마시고. 야, 그렇게 뿌렸는데도 아직도 한 방울도 안 떨어져. 머리가 배가 고프긴 했나봐요. 약을 두 판이고 쭉쭉 빨아든지. 밖에 나가고 싶다고 저 고양이 나한테 욕을 못 얻어 처먹었어. 쟤네들도 밖에 나가고 싶어 하구나. 애국 고양이는. 맛이 가고 싶어 하죠. 심리가 똑같아. 자, 이렇게. 그런데 너무 지리더만. 여기까지 약이 도포됩니다. 이제 방치 시간 한 15분에서 최대 20분까지 놔둘 건데요. 다시 한번 이 레시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샴푸를 했고요. 샴푸한 머리에 최대한 건조를 합니다. 건조를 해서 C1, 모발이 전처리제 C1을 충분히 도포했어요. 모발 전체에 충분히 도포하고, 도포한 상태에서 말리지 않습니다. 스팀 처리를 해도 되고 열 처리를 해도 되는데 시간이 야하다면 그걸 하십시오만은
하지 않아도 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C1을 도포하고 난 다음에 손상이 우려되거나 손상이 되었던 부분에, 손상이 온 부분에 에피폼제를 도포를 하세요. 근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손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건강한 부위나 손상된 부위나 전체적으로 골고루 발라주세요. 그리고 빗질을 해서 모발 전체에 고르게 에피폼제가 베이스 폼제로 갈아질 수 있도록 도포를 해줍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5개월 만에 다시 아이론펌을 하기 때문에 7.5cm가 새로 자라나는 모발이에요. 그리고 7.5cm가 자라는 동안 3번에 걸친 뿌리 염색을 흰머리 커버, 뿌리 염색 세치 커버를 하셨어요. 저희 샵에서 2번, 3번이나 하고 타 샵에서도 한 번 하셨고 이렇게 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 쪽에 펌어를 처음 한 신생모 7.5cm는 펌제 젠틀맨을 뿌리 쪽에 도포해서 모발의 전체 빗질을 통해서 전체 에피펌과 함께 중첩해서 도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젠틀맨까지 약을 도포한 다음에 그 위에 모발의 안정적인 연화를 위해서 콜라겐 다음에 케라틴인 C2를 모발에 골고루 뿌려줬어요. 그래서 PPT C2 케라틴을 모발 전체에 고루 도포해서 빗질을 해줍니다. 이때 도포할 때는 뿌리 가까이 도포를 해서 모발 전체에 고르게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테크닉이고요. 뿌리는 양은 약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도포해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약은 두피 최대한 가까이 도포해서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15분에서 20분까지 방치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정적인 환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중간 세척 다음에 파마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가능하다면 중간 세척도 이렇게 촬영을 해볼 건데, 중간 세척은 유튜브나 내지는 페이스북 내지는 네이버에 들어오셔가지고 목포 빡빡이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오셔갖고 찾아보시면 중간 세척에 대한 영상,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들을 재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부에 뵐게요. 그렇게